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월요일 더빙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원자재값 폭등과 대기업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토로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3월 28일부터 31일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은 원가 중 원자재비 비중이 58.6%에 달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1.2%나 상승했지만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9.2%였습니다. 원자재값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들은 향후 생산량 감축, 일자리 축소, 공장 폐쇄 등으로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납품단가 현실화라며 새 정부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어지면서 러시아에서 IT 업계의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 보안당국은 국경을 넘고자 하는 기술 분야 노동자들을 구금하거나 신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전자통신협회는 지난 2월과 3월 약 7만 명의 IT 전문가가 러시아를 떠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러시아 당국의 구금 신문으로 인해 IT 전문가들의 추가 이탈이 불투명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신문 소식이 퍼지자 러시아 국경 통제라는 텔레그램 채널도 개설됐습니다. 전문가는 당국이 시민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경에서 신문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러시아 정부는 이미 러시아를 떠난 전문가들이 해외에서 일을 찾지 못해 몇 달 안에 자국으로 복귀한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IT 종사자들에게는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IT 전문가 기업인 이민 플랫폼 이미그램은 러시아에도 북한이나 이란과 같이 고립돼 정부가 통제하는 IT 클러스터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 후보자는 10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 과제라며 하느니 금리 신호를 통해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지난 1일 금리를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은 위험 수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규모는 총 1,862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입니다. 가계신용 규모는 2020년 3분기 이미 국내 총생산의 100%를 넘어섰고 특히 부채가 소득 자산을 잠식한 고위험 가구 수도 지난해 말 기준 38만 1000가구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고위험 가구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낮은 이자율의 편승에 과다 차입으로 주택 구입 등에 나선 가구와 소득에 비해 부채 비율이 높은 저소득자의 경우 상환 능력이 악화할 수 있어 사전에 경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 나갈 우주 분야 핵심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설립해 우주기술 교육 연구를 담당할 5개 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인하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세종대학교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교들은 분야별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미래 우주기술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여 국제적으로 우주 분야를 이끌어 나갈 핵심 전문 인력으로 양성합니다. 또한 연구기관, 우주산업체와 협력하여 현장 실무 교육 및 취업 지원도 연계하고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등도 운영합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 선정 외에도 향후의 기업체 수요를 고려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국내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자 교육기업들이 새로운 타깃을 찾기에 한창입니다. 기존에 확보한 교육 소비자를 넘어 다양한 연령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 6세에서 21세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세입니다. 통계청 자료로는 학령인구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만에 20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교육기업으로서는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위기를 맞은 것인데요. 이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 진출에 활발합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와 같은 자격증 시험의 강점을 가진 에듀윌은 지난 3월 에듀윌 토익을 선보였습니다. 공무원 시험 1위 ST 유니타스는 성인교육에 이어 초중등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교는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등 교육에 집중했지만 이젠 시니어 교육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매년 줄다 보니 기존에 집중하던 연령층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잠재 고객 수는 줄었지만 평생교육 수요는 늘어 이를 자사 장기 고객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한창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22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채용 인원은 총 94명입니다. 채용 부문별로는 기획 경영직 9명, 국토정보직 77명, 무기계약직 8명을 채용합니다. 여기서 기획 경영직과 국토정보직은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합니다. 지원서 접수 마감은 4월 20일 오후 5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4월 11일 더빙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